아니, 분명히 이익은 잘 내고 있는 지방은행인데 왜 시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저평가를 받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흥미로운 질문에서 시작해서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은행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퍼즐입니다. 같은 은행 업종인데도 왜 시장의 온도는 이렇게 차가울까요? 어떤 곳은 뜨겁게 환호받는데 말이죠. 이 질문을 머릿속에 딱 담아두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두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바로 IM뱅크와 JB금융인데요. 이 둘은 정말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어요. IM뱅크는 지역사회와 끈끈하게 함께 성장하는 이른바 관계금융에 집중했고요. 반면에 JB금융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영업하면서 이익 극대화에 올인했죠. 이 전략적인 차이,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먼저 IM뱅크가 도대체 왜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됐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가치의 격차입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은행 가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요. JB금융은 자기 자산 가치 그대로인 1.0을, KB금융도 0.95를 평가받고 있어요. 그런데 IM뱅크는요, 고작 0.47, 자기 가치의 절반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꾸준히 돈은 잘 벌고 있는데도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이 한마디가 그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IM뱅크는 경기가 어렵고 힘들 때 지역 중소기업들의 우산을 뺏지 않고 오히려 씌워줬다는 거죠. 단기적인 이익을 좀 손해보더라도 지역 경제를 지키는 길을 택한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선택이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평가로 돌아오면서 주가를 짓누르는 원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저평가 문제가 단순히 우리 주가가 너무 싸네.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요. 이 약점을 파고드는 외부의 위협이 등장하면서 이제 싸움은 은행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드는 아주 격동의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행동주의 펀드가 등장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기업 주식을 사들인 다음에 경영 방식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단기간에 이익을 확 끌어올리려는 투자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눈에는 IM뱅크의 낮은 주가가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압박하는 겁니다. 지역사회고 뭐고 이제 그만하고 JB금융처럼 오직 이익만 보고 달려라. 이렇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과연 IM뱅크는 이런 외부의 거센 압력에 굴복해서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지역과의 상생이라는 그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게 될까요? 이제 판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IM뱅크,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까요? 천만에요. 저평가라는 파도와 외부 위협이라는 파도를 한꺼번에 넘기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3대 핵심 전략을 담은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이 세 가지 큰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아주 공격적인 주주 환원으로 시장의 믿음을 되찾고, 둘째, 전략적으로 자산을 재배치해서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자본 비율을 탄탄하게 해서 은행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특히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략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바로 이 숫자 1,500억 원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무려 1,500억 원어치 자기 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여서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걸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고 하죠.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남아있는 주식 한 주 한 주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행이 벌어들인 순이익의 무려 50%를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정말 파격적인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건 시장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우리 이제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두 번째 전략은 더 흥미진진합니다.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자산 5조 원을 과감하게 빼서요, 수익성이 훨씬 높은 서울 수도권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신들의 본진인 대구, 경북은 굳건히 지키면서 바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인 거죠. 자,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주주 환원이나 자산 재배치 계획도 물론 강력하지만요, 사실 IM뱅크에는 투자자들을 확 끌어들일 수 있는 결정적인 비밀 병기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 병기를 알려면 먼저 이 배당소득세라는 걸 알아야 해요.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거기에 세금이 붙잖아요. 이게 소득이 높은 분들은 최대 45%까지 세금을 냅니다. 쉽게 말해 배당금의 거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IM뱅크 투자자에게는 이 배당소득세가 0%입니다. 네, 단 한 푼도 안 내도 돼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덕분입니다. 이 지각에 본사를 둔 IM뱅크 투자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건 뭐랄까 법으로 보장된 독점적인 혜택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엄청난 혜택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딱 한시적이에요. 올해와 내년 그리고 2028년 6월까지. 바로 지금이 이 특별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말 그대로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자, 그럼 IM뱅크의 이런 움직임, 이게 단순히 한 은행만의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시야를 한번 확 넓혀보면요. 이건 대한민국 금융시장 전체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국은행들의 평균 PBR, 고작 0.44입니다. 1.5인 일본이나 2.0인 미국에 비하면 이건 뭐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죠. 바로 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인데 만약 이 프로그램이 성공한다면 IM뱅크처럼 극심하게 저평가된 은행들의 상승 잠재력은 그야말로 폭발적일 수 있다는 걸 이 표가 보여주는 셈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금융의 가치를 지키면서 동시에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라는 월스트리트의 냉정한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 과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가능할까요? IM뱅크의 위대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